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식에게 해봤을 말입니다. 걱정이 앞서고 사랑이 크기에 때로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간섭도 잦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깝고 싶은데 멀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너무 가까워서 상처가 된 건 아닐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을 함께하지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기에 쉽게 선을 넘고 너무 사랑하기에 쉽게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은 때때로 배려를 무디게 만들고 거리를 허물어 오히려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존중 속에서 자식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허용받으려 합니다. 부모니까 내가 다 키웠는데 말 좀 하는 게 왜 문제야? 이런 말 뒤에는 자식도 나처럼 생각하고 느낄 거라는 당연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을 품고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빌미로 관계를 좁히고 결국 감정의 숨통을 막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민감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기 쉬우며 기대가 강해질수록 거부감도 커집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삶을 부모가 대신 결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까움은 금세 간섭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무관심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도 괜찮아. 내가 지켜보고는 있지만 개입하지는 않을게. 이런 메시지는 자식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자발적으로 키우게 만듭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자식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무게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너 그 나이에 그걸 모르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입니다. 부모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는 자식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가 상처를 남기고 반복되는 말습관은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가까움이 상처가 되는 첫 번째 습관은 지나친 기대를 감추지 않는 말투입니다. 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 격려가 아니라 너는 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짐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더 날카롭고 자식은 점점 위축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지만 그 사랑은 이미 부담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정을 포장한 잔소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됩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불안을 자신의 실패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나? 그런 죄책감은 곧 감정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자식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식의 선택에 대한 미세한 간섭입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그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있겠어?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는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선택을 부모에게 숨기게 됩니다. 부모는 왜 말 안 하냐고 섭섭해하고 자식은 왜 또 간섭하냐고 불편해하며 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소한 일까지 마음을 담아 과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조금 늦어지거나 말투가 달라졌다고 섭섭해하거나 요즘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구나라는 말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매번 감정을 맞춰야 하는 존재가 되고 자신이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정서적인 피로를 만들고 결국 부담스러운 관계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식과의 가까움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그 방식이 틀어질 경우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부모의 의도는 사랑이지만 전달 방식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랑은 닿지 않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진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말을 하기 전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는 건 겉으로 보기엔 이율배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보이게 만드는 투명한 유리창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더 이상 밀려오는 감정에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걸어올 여백을 찾게 됩니다. 이 여백은 단절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입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섭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은 걸까? 잘하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은 없을까? 그런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자식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관심은 감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자식의 선택이 실수일 수 있어도 그 실수를 스스로 감당하게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침묵의 존중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식이 말이 없을 때 부모는 섭섭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 말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한텐 말해야지. 하지만 그 침묵은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필요해서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감정을 정리할 시간, 생각을 정돈할 여백을 원할 때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부모가 재촉하기보다 기다려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 문을 열게 됩니다. 말은 기다림 끝에 더 진하게 울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말이 아닌 자식의 삶을 중심에 두는 관찰자 되기입니다. 많은 부모가 여전히 자식의 인생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며 자식이 필요할 때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점입니다. 함께 있지만 앞서지 않는 자리, 그곳에 있을 때 자식은 부모가 편안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내 감정과 자식의 삶을 분리하는 성숙함입니다. 자식이 웃는다고 내가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힘들다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함께 걸어주는 동행자이지 그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입하기보다 감정을 조율하는 태도, 자식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보다 그 인생을 지지하는 뒷모습, 그 거리가 결국 관계의 품격을 만듭니다.
가까워서 무례해지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까워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감정을 쉽게 쏟게 되며 경계를 넘는 것이 당연해지면 자식은 더 이상 그 관계를 편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는 서로를 더 잘 존중할 때 가까워집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래 곁에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방식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과의 대화에서 말투보다 기류를 살펴야 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요즘은 뭐하니? 대신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그건 아니지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작은 말의 전환은 자식에게 판단 대신 이해의 느낌을 줍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동등한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말투는 말의 품격을 결정하고 말의 품격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편해지고 그래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대부분 도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금전적 지원이나 조언보다 훨씬 더 강한 응원이 됩니다. 자식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보다 멀리서 지지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조용히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뭐 필요한 건 없어? 왜 연락이 없어? 대신 따뜻한 한 줄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별일 없으면 괜찮아. 이런 표현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드는 말입니다.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관심을 압니다. 다만 그 관심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용한 사랑이 오히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챙기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내 삶이 비어 있으면 그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곁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돌아볼 때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단단히 챙기고 나답게 살아갈수록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듬어져야 하는 감정입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 말을 줄이되 따뜻함은 유지하는 것. 간섭을 멈추되 신뢰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리의 품격입니다. 어느 날 중년의 아들이 말없이 부모 집에 들렀습니다. 왜 왔어? 라는 물음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조용히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서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고 아들은 조용히 그 차를 마셨습니다. 이 짧은 순간 속엔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아주 따뜻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꼭 말로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공기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물러선 한 걸음,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 말 없는 이해가 자식에게는 더 큰 신뢰가 됩니다. 가까움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내 말이라도 들어야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은 결국 자식에게 넌 아직 내 손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스스로 서고 싶어 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독립을 허락할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의 필요는 의존이 아니라 존경이고 신뢰이며 그 자체가 깊은 사랑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물리적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멈추고 자식의 말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를 되묻는 일입니다. 그 질문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가벼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말의 양이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도움의 빈도가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지킬 때 더 깊어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과의 거리를 한 뼘만 물러서 보세요. 그 거리만큼 신뢰가 자라고 사랑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당신의 사랑이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품격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